지난주에 워크숍뿐만 아니라 이 대표 취임 1주년이라는 빅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무능 폭력 정권에 맞서서 사직생의 각오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이 대표의 1주년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평가부터 할게요. 먼저 네. 여당부터 하시죠. 밖에서 본 평가부터 들어볼까요? 네. 밖에서 보는 표현 뜬금없는 단식쇼다. 뜬금없는 단식쇼다. 단식 쇼였다. 네. 명분도 없고 또 논리도 없고 또 그렇다고 감동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 마음대로 이렇게 단식하는 것은 저항이 아닌 땡깡이나 협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이제 야당이 막강하게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에 대항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170석에 가까운 거대 야당인데요. 민주당이 입법부의 절대 다수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빛 좋은 개살구예요. 법안을 통과해 놓으면 뭐합니까? 한 방에 거부권 행사해버리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열심히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냥 임명해버립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습니다. 우리는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은데 결국은 그 본인의 사법 리스크예요. 1년 내내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국민 항쟁, 그다음에 반일 운동 예. 뭐 이런 걸로 좀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요, 이 국민들의 지지를 더 받든 못 받든 그거하고는 무관하게요. 이 정도 상황 되면 야당 대표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이 흉상 이전 문제나 이게 우리가 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로서 이거는 5월 달부터 굉장히 그 충정에 해당하는 고민을 했어요. 저한테도 조금 얘기를 했었고. 그 즈음 고민을 할 때 수석님이 뭐라고 조언하셨어요? 저는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상황이 완전히 지금 너무 좀 심각하다. 그래서 나는 대표의 그런 고민에 대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본다고 동의한다. 얘기했어요. 저도 조금만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그 어떤 대통령이든 간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주권의 문제, 우리의 역사 문제 또는 우리의 영토 문제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라 하더라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일본이 역사 왜곡하고 독도 저거 땅이라고 우기고 뭐 난리를 치는데도 전부 양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비상한 시국입니다. 비상한 국면이죠. 그렇다면 제1야당이 비상한 행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지 사사롭게 어떤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사법 리스크가 없어집니까?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우원식 의원 또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단식할 때 찾아가서 단식 하지 말라, 그만하시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단식이 일정 시기를 넘어가면 건강 손상이 너무 커서 이제는 뭐 충분히 마음도 결의도 보이셨으니까 좀 중단하셨으면 그 말씀 드리려고 일부러 왔습니다. 단식하고 지난 다음에 만류했죠. 단식하겠다고 상의하러 왔는데 만류한 게 아니거든요. 그 타이밍이에요. 이재명 대표도 그때 단식을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자당 의원이 단식하는데 그럼 며칠 굶고 그런데 거기 가서 계속 단식하라고 박수 쳐주고 단식 끝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굶어 죽을 때까지 단식하라고 대표가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두 분의 말씀을 그대로 연장하면은 우리 국민들도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가보면 막 엄청 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읽어보면은 의의가 없다 단식쇼, 잔머리 대왕, 그다음에 검찰 가기 싫은 것이네, 병원 바로 갈라 그러네, 제대로 단식하나 모니터해 주세요. 별의별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 섞인 댓글을 몇 개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선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선택적으로 한 겁니다. 지금 아니, 저도 봤어요. 자, 바로 네이버에 바로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아니, 거기에 쭉 내려오는 거 1, 2, 3, 4. 아니, 이거 보세요. 반대되는 내용 그거 뭘 10배, 봤는데? 100배 제가 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 단식 왜 하냐 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리고 야 단식 이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국민들 다수가 후쿠시마 오염수라든가 또 뭐 이 정부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굉장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 건강, 안전, 영토, 주권 지켜야죠. 하지만 후쿠시마 이거 그 원전 사고 난 게 2011년이에요. 엄청나게 오래전인데 그때는 처리도 안 된 오염수가 계속 쏟아져 나왔어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 앞바다 완전히 오염 폐수로 그냥 하지만 지금 십몇 년 동안 전혀 그런 수치가 안 나왔는데 이제 와서 그 오염수를 처리한 거를 방류한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국민 안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그게 단식을 아니, 위한 근데 하나 좀 최민한 여쭤볼게요. 잠깐 네. 제가 거기 곁들여서요. 민주당 잠깐만. 얘기할 때 맨날 보완하고 개표. 아니요, 우리 이야기 하니까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나올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캐나다, 미국입니다. 캐나다, 미국도 우리 야당같이 이렇게 우리 민주당같이 이래 난리 부르스를 치는 데 별로 없습니다. 끝에 명분은 후쿠시마 오리고 국민재산권이지만 실제는 본인의 그게 더 크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오염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두 분 말씀을 정리하자면 지금 방류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전하다는 게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말씀이죠. IAEA 기준에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치의 아니 기준치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안전하면 일본 안에서 처리하세요. 일본 안에서. 그다음에 이제 반일운동 말씀하시는데요. 반일운동 당연히 해야죠. 지금 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반일운동 해야 돼요? 반일운동 해야죠, 지금. 반일운동 자, 해야 돼요? 그럼요, 해야죠. 아니, 자, 8.15 때 이웃 나라하고 잘 지내서 서로 잘 지내야 되는데, 잘 지내야 그러면 되는데. 반중국 운동 해야 돼요? 아니, 지금 이 그러면 안 국면에서 되잖아요. 의원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다 잘 지내야지. 그러니까 제 말씀 먼저 말씀. 아니 잘 지내야 돼서 예. 잘 지내야 되는데 지금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과 잘 지내야 되는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오염수 방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저러고 있으니 당연히 반일 운동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도 반일 운동을 안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반일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일본 정부가 박수 칠 일, 일본 정부가 좋아할 일만 하고 있습니다. 오염수를 처리수로 부르자. 정말 우리 전재수 의원은 지금까지 내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는 중립적인 거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생각하는 게 문재인 정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 때는 중국, 북한, 뭐 러시아 이쪽으로 그걸 했거든요. 일본, 미국을 상당히 배척을 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 반일 정책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참 우리가 시류에 적절하게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 우선 뭐 그걸로 예, 결론 예.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친일을 잠깐. 스스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니죠. 국민은 반일이 아니면 친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 외교 반일, 친일, 정책 얘기가 그럼 나오면 뭡니까? 아니 끝이 반일 친일로 나지 나누면 않은. 뭡니까 그러면? 일본을 반일하지 활용해서 말자는 우리가 것은 실리적인 친일을 외교를 하자는 거죠. 거지 어떤 나라하고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한테 이기대로 해야지. 우리 예, 여기까지. 전재수 의원은 친일하면 반일. 그러면 북한하고 친북한입니까? 반북한입니까? 물어보죠. 여기까지. 친북한입니까? 반북한입니까? 아니, 여기까지 이 단식 왜 하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방탄 단식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단식과 검찰 수사는 별개의 문제인데 왜 방탄 단식을 하느냐? 검찰 소환 임박하고 그 날짜 언제 가겠다. 내가 그냥 나가서 조사받겠다. 또 검찰에 나가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실갱이가 오고 가는 중에 단식을 지금 시작하셨단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그 1년에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영우 의원 얘기라면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정말 위장이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5번째 소환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거 돌파하기 위해서 이 단식을 한다 그러면은 소환할 때마다 굶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그거는 지나친 이 억측이시고요. 나는 이거 방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봐요. 지금 그렇게들 지적을 하시지만 만약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방탄용이다 그러면은 이게 방탄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당대표가 단식을 하면은요, 오늘 단식 며칠째, 오늘 또 며칠째. 계속 그럼 거기에 그 언론과 국민들의 주목이 쏠리게 돼 있어요. 사실은 때 그런 또 주목을 받기 위해서 단식을 원래 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계속 검찰 소환 문제로 옥신각신했고, 검찰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그 방탄 문제 때문에 1년을 끌어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여 항쟁하자. 그다음에 후쿠시마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반일운동, 그러니까 반정부 반일운동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부패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반정부 투쟁 또 반일 투쟁과 같은 우국지사의 어떤 이미지를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단식이 순수하거나 어떤 그런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는 그런 뜻으로 안 비춰지는 거죠. 저는 단식의 효과를 좀 이야기하고 예.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노린 것은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대로 뭐 동정표라든지 이런 걸 노려서 불체포, 체포 부결되도록 이런 걸 노리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지금 민주당 내가 여러 가지 분열돼 좀 있잖아요. 친명, 비명, 또 자기의 거치 문제 이런 것도 서로의 어떤 단합을 단일 대우로 해가지고 대여 투쟁에 좀 더 강력한 어떤 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단식이 거의 마지막 투쟁 수단입니다. 너무 빨리 꺼냈다. 너무 빨리 꺼내서 벼랑 끝 전술이 잘못되면 자성자박이 될 수 있다. 그 자성자박이 되는데 본인만 가면 좋겠는데 민주당까지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차원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